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2025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로 돌아왔고요. 지금 영상 20번부터 커버하는 만큼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힘내보자고요. 꼭 영상 끝까지 다 보고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20번 주장하는 바예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일단 마찬가지로 선지 먼저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다림의 관점을 전환하여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기 성찰을 위해 명상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얘는 자기 성찰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를 위한 명상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자신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시간도 존중해야 된다. 자신과 타인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4번, 계획 수립 시 일정 사이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굉장히 제의스러운데요?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5번,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서 팀원과 화합을 도모해야 된다. 웬만해서 5번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찌됐던 간에 타임이라는 시간이라는 같은 요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TEDx is a term drawn from military usage. TE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술이라고 해요. 이 전술은 뭐다? 너무 얇죠? 전술은 용어래요. 어디서 온? 군사적 쓰임, 이용에서 온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strategy, 전략은요. 예, 전략은요. 계획이래요. 행동의 계획인데 어떤 계획? 요렇게 지휘하는 군사력을 지휘하는 행동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뭐의 역할이겠고요. 언제? When attacking another.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때 군사를 지휘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tactics are response to condition on the ground. 이때 전략은 뭐예요? 전술은 뭐예요? 전술은 반응이래요. 그 조건에 대한 반응인데 on the ground 이러면 그 현장에서란 뜻이야. 근데 우리 군사력이 막 지휘하고 움직여야 될 때는 전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우리 두 가지 나왔잖아요. 태틱. 이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 상황에 대응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 strategy 원형으로 쓸게요. 전략이라는 건 뭐야? 큰 틀에서 세운 계획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줬을 때 전략은 전쟁인 거야. 전쟁을 이뤄내는 거고요. 태틱은 그 전쟁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더 나아가 볼게요. In this vein, 여기서 vein이
맥락이란 뜻이야. 단어 뜻이. 이러한 맥락에서 time is imposed on us by our cultures. 시간은 부과된대요. 우리에게 부과되는데 뭐에 의해서? 첫 번째, our cultures.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두 번째는 the technology. 기술에 의해서인데 어떤 기술이냐? 대수로 수직. 나노세컨드까지 묶어줄게요. That regimented time down to the nanosecond. 여기 시간을 down to the nanosecond. 나노초 단위로 regiment, 이거는 아래 나와 있죠. 조직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직화한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 is on finite nature and the fact that we are going to live only so long. 우리의 유한한 본질과 사실이래요. 어떤 사실? We are going to live only so long. 우리는 오로지 그 정도만 살아갈 것이다. 유한한 본질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알 수 있는 게 일단 시간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문화, 기술, 그리고 인간의 유한한 본질에 의해서 당연히 부과되는 거라고 합니다. In response, 이에 대응해서요. 이에 대응하여 We must develop tactics for dealing with time and waiting.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 형광펜으로 쫙 그어주세요. 노멜 팁 잠깐 들어가자면요. 얘들아, 주장하는 바라고 했어. 그러면 강력하게 본인의 의견을 어필하는 동사가 필요할 거예요. 뭐 내용이라던가. 근데 must, should 이런 당위성을 가진 표현들이 있다면 오케이, 이게 주장이겠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must 보이잖아. 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 읽으면 정답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We must develop tactics. 우리는 tactic, 전술을 개발해야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For dealing with time and waiting.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기 위해서. deal with 뭐뭐를 상대하다, 다루다란 뜻이에요. 다루기 위해서 전술을 개발해야 된대요. 심지어 또 나와요. These aren't tactics to eliminating waiting. Instead, these are tactics for teaching us how to learn from the Sims. 이것은 아니래. 뭐가? 전술이 아니래. 기다림을 제거하는 전술이 아니라 대신에 these are tactics. 이거는 전술인데요. For teaching us. 우리를 가르치는 전술입니다. 무엇을? How to learn from the Sims. 그 이음새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A 지점에 와 있어요. 완성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B 지점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이음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음새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술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these tactics, 이러한 전술은 have the potential,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잠재력이냐? to부터 끝까지 다 묶어줄게요. 앞에 있는 potential 보내줍니다. To reorient us in profound way. 우리를 심오한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을 바꾸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뭐 하면서? Transforming our perspective on our wait time.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에서 우리 관점을 변형하면서 여기로 묶는 게 조금 더 이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래서 such renewed perspective transform waiting from a burden to a springboard toward things like creativity, social critique, reflection of our inner state and the state of our relationship. 그래서 이러한 재생된 관점, 새로운 관점은 변형시켰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변형시켰대요. 어디에서 뭐로? From A to B. A에서 B로. 뭐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요거 골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에서 뭐로? 부담에서 도약대로 우리 높이뛰기 막 이렇게 하면요. 쿠션 있어? 그럼 여기 앞에 뭐 발판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거를 스프링보드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잖아. 점프 이러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도약대로 바꿔준다라는 거겠죠. 근데 어떤 도약대냐? Toward things, 어떤 것을 향해 가는 도약의 발판인데요. 그 어떤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Creativity, social critique, or reflection. 창의성, 사회적인 critic. 비판, 세 번째 반영. 여기서는 반영보다는 성찰이 나을 것 같아, 얘들아. 왜냐? On our inner state, 내면의 상태라는 걸 같이 얘기할 거면 성찰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리 관계의 상태까지 이런 등등등에 대한 성찰과 같은 것으로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바꿔준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조금 더 부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전술과 전략과 시간과 기다림 약간 계속 맞물리는 것 같지만 어색한 것 같죠?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전술 전략과 마찬가지로 waiting, 기다림과 time, 시간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다림, 시간. 기다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시간이 드러나지 않니, 얘들아? 뭐 예를 들자면 버스 기다리기. 우리 막 이거 보시면요. 여기 612호 버스 몇 칸 남은 몇 분 남은 이렇게 뜨잖아.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부과돼? 문화, 우리의 문화, 아니면 기술, 아니면 뭐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때 필자가 얘기했었던 거는 이런 기다림이라는 것에서 잘 전술을 짜서 성찰을 해라라는 내용이었어. 그쵸? 그래서 여기 문장과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지. 변환시켰다. 지금에서 이런 것들로.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기다림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 이음새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를 수 있냐면 그쵸, 1번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겠죠. 우리 단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actics.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전술이란 뜻이고요. finite, 유한해. strategy, 전략. impulse, 부과하다. respond, 반응하다. deal with, 뭐뭐를 상대하다.
뭐 해결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potential, 잠재력. 너무 많죠? 어디 갔어? 쓸 데가 없네요. 잠재력. 그리고 transform, 변형시키다. 마지막, 부담. burden, 부담.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reflection, 반영하다. 성찰하다. 이 정도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전약 같은 경우는 군대를 지휘하는 행동계획인데요. 전술 같은 경우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거야. 그리고 시간은 문화, 기술, 인간의 유한한 본질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는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겠죠. 이런 전술은 기다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배움의 가능성을 찾게 하는 거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다림을 부담이 아니라 창의성, 사회적인 비판, 자기 성찰로 이루어지는 도약의 발판, 도약대로 바꿀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swimming alongside the boat가 의미하는 바를 골라주세요. 일단 얘들아, 선지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We left on to emphasize with other members in his group. left on to라고 하면 뭐뭐를 꺼리는 이란 뜻이에요. empathy가 공감이란 뜻이면 emphasize, 공감하다가 됩니다. 공감하는 걸 꺼리는 거예요. 그 그룹 안에 있는 다른 멤버와. 두 번째, potentially able to be proven to possess mirror neurons. 잠재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뭐가? 거울신경을 mirror neuron, 거울신경을 possess, 가지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 learning effective swimming skills with the help of others. 학습인데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거래요. 무엇을? swimming skill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네 번째, constantly trying to hide from animals that have mirror neurons. 지속적으로 trying to hide,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물들로부터 숨는 건데요. 어떤 동물이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물이겠죠, 이러면? mirror neuron, 거울신경을 가진 동물들로부터 꾸준하게 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마지막 5번, cautious about potential conflict over resources with other species. 조심하는, 조심성 있는 이란 뜻인데 뭐에 대해서? 잠재적인 갈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over resources with other species. 다른 종들과의 자원에 대해서 갈등을 빚는 거야. 잠재적인 갈등에 대한 조심.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갈등을 조심하는 것까지 1번부터 5번을 봤고요. 뭔가 겹치는 소재로서 보자면 mirror neuron이 좀 신경이 안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보이긴 하죠. 두 번이나 똑같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mirror neuron, 거울신경이라고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empathize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the help of other,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어쨌든 상호작용이 있으면 좀 연관성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e help of others까지는 볼 수 있는데 5번도 갈등은 사회적인 요소 아니냐 하면 볼 수 있겠지만 살짝은 좀
정답률이 낮겠죠? 어느 정도 봤으니까 우리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단어 먼저 보고 갈게요. speculate 추측하다. neuron 뭐 신경세포긴 한데요. 그냥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하드웨어 empathy 공감이란 뜻이죠. possess는 소유하다. species 종 respect 관점 혹은 측면이란 뜻도 있어요. assume 가정하다 뭐 오타가 좀 보이네요. 가정하다. 무리 fin 지느러미 wave 흔들다. 연락되거리는 conflict 갈등 resource 자원까지 여기 아래 선지 단어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Mirror neurons are the hardware of empathy. 뭔가 처음부터 명확한 말이 아니라 좀 비유적인 함축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씩은 씹어 먹고 가봐야겠죠? 거울신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울신경은 하드웨어래요. 공감의 하드웨어래요. 하드웨어라는 게 뭐야?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뭐 기능 쪽, 정보 쪽이라고 보면 하드웨어는 기기, 장치인 거야. 즉, 공감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기기가 뭐다? 미러 뉴런이다. 즉, 이 공감을 하기 위한 장치이다 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o, what would make more sense than to look and see which animal possess these cells? 그럼 무엇이 make sense? 뭐 확신을 가지냐? 뭐 타당합니까? 뭐보다? To look and see. 보고 살피는 거겠죠. 뭐를? Which animals possess this cell? 어떤 동물이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까? 그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배웠던 서리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is cell 하면 mirror neuron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거울신경을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가 이걸 면밀히 살펴보는 것보다 더 타당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요. And this is exactly where modern research now stand. All researchers know so far is that apes possess mirror neurons.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where 모든 현재 연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어떤 동물이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면밀히 살펴보는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직까지 우리 거기에서 이제 이런 미러 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겠고요. 그때 지금 우리의 연구, 현대 연구가가 얘기하는 게 뭐다? All researchers know so far is that apes possess mirror neuron. 우리 과거에 이 표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All research know so far. 모든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즉, 이게 all하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단수 동사 is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what이랑 비슷한 구조야. 선생님 지금 all researcher know so far 뭐 다른 거 관계대명사도 없는 것 같고 접속사도 뭐 애매한데 왜 이게 문장으로서 아니 주어로서 있을까요? 다 all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자가 알고 있는 것은 뭐다? 대절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절 뭐? Apes possess mirror neuron.
유인원이 가지고 있대요. 거울신경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이제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겠고요. We still need to test. 우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e which other species like us in this respect. 어떤 다른 동물이 alike, like라고 하면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지 이러한 측면에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전히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scientists often publicly speculate that we can probably expect surprises here too. 과학자는 종종 publicly 얘는 공공연하게 speculate 추측하고 있대요. 대절이라고. That we can probably expect a surprise here too. 우리는 여전히 아마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surprise. 놀라움을. 여긴 명사로 썼겠죠? 여기서 이제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건데요. They assume that all animals that live in herds or large groups possess similar brain mechanisms because social unit function only if individuals can see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in the group and feel what they are feeling. 굉장히 기네요, 한 문장이. 그들은 추정했대요. 대절이야라고 추정을 한 건데요. 대절은 여기까지 이어지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동물들, 무리를 짓고 살거나 아니 더 큰 그룹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비슷한 뇌 구조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하고요. Because, 왜냐하면 social unit, 사회적인 그 단위는요. 기능합니다. 오르죠. 언제? If individuals can see things from perspective of others in the group. 개인이 볼 수 있을 때, 어떤 것을 그룹에 있는 타인의 관점으로부터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느낄 수 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 느낄 수 있을 때 무엇을? What they feeling.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사회적 단위가 기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I can see a goldfish waving its fin at us as an animal that travels alone in a tightly knit group is on the board with this idea or at least swimming alongside the board. 나는 볼 수 있었어요. 금붕어가 그것의 지느러미를 흔들고 있는 지각동사 see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중에서 내가 골드피쉬가 웨이빙을 하는 거 볼 거잖아요. 얘네들은 능동이니까 여기서 ing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as an animal that travels in a tightly knit group 이렇게 묶어줄게요. 동물로서 traveler와 그 주위에 도는 그리고 긴밀하게 결속된 그 그룹 안에서 유영하던 그 동물로서 그것은 뭡니까? On board with this idea. 보드에 있대요. 우리가 배에 보면 보드라고 하잖아. 그쪽을 갑판 쪽을. 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는 보드에 배에 올라타 있거나 엘리 적어도 그 옆에서 같이 스위밍을 하고 있을 거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과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요.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 서로서로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요. 둘이 걸어가는 방향이 반대예요. 서로 오케이 우리 서로의 등을 지켜줄 거야 이게 아니라 다른 쪽을 향해서 간다. 즉 어긋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수영을 하는데 배를 따라서 같이 수영을 한다는 뜻 자체가 같은 방향을 가겠다는 거잖아. 즉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골드피쉬도. 그래서 정답을 보자면 지금 그 그룹에서 공감하는 걸 꺼리는 것 정반대죠? 아니고요. 3번 스위밍 스킬을 배운다. 아니죠. 4번 미러 뉴런이 가지고 있는 동물로부터 피한다. 인간을 피해야겠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5번 조심해야 된대요. 자원에 대한 갈등을. 지금 자원을 뺏고 뺏기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정답은 2번.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 우리는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방법이 없었는데 실제로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 골드피쉬가 우리를 따라서 같이 오잖아요. 오케이 얘도 미러뉴런 있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마지막 정리로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러 뉴런은 공감의 하드웨어입니다. 거울 신경은 공감의 하드웨어이고요. 지금까지는 유인원이 거울 신경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리를 지어 살거나 더 큰 그룹에서 사는 동물들에게도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무리나 큰 집단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은 비슷한 두뇌 작동 기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 내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 공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거울 신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놓치지만 않으면 굉장히 쉬웠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2번 그래 요지 문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요지 문제 우리 한글이니까 그냥 빠르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면서도 인력 수요를 늘린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하겠다라는 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두 번째, 신기술 도입은 노동자에게 적응에 부담을 안겨준다. 그죠? 신기술 도입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더 강조하는 거겠죠. 세 번째, 자동화 시대에는 창의적 역량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창의적 역량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고요. 4번, 기술 격차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한다. 우리 좀 이거 익숙한 선지 아닙니까? 작년에 있었던 내용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5번, 노동시장의 문제는 역사적 사례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역사적 사례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원고지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고요. 자, 단어부터 갈게요. complement, 보완하다. simultaneously, 동시에 라는 뜻이고요.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다, 달려있다. harmful, 해로운. substitute, 대체하다. villain, 악당. dominance, 지배. displace, 대체하다. raise는 높이다란 뜻이고요. demand, 수요. automation, 자동화.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dismissive, 무시하는.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요. 단어였고요.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uture of work depends on two forces. A harmful substituting force and a helpful complementing one. 여러분, 21번도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주제문의 얘기가 솔솔 느껴지죠? 메인 아이디어 아니면 인트로덕션의 느낌이 좀 많이 강해요. 보겠습니다. 업무의 미래는요. 의존합니다. 두 가지의 힘에 의존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의 힘이 나오겠다 이거겠죠. 첫 번째, 해로운 대체하는 힘.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이라고 하네요. 그럼 대체하는 힘과 보완하는 힘이 동시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일의 미래는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라는 거겠고요. 보겠습니다. Many tales have a hero and a villain fighting each other for dominance, but in our story, technology plays both roles at once, displaying workers while simultaneously raising the demand for their effort elsewhere in the economy. 굉장히 너무 긴데? 많은 이야기에서는요, 가지고 있어요. Hero와 villain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뭐 하는? 싸우는. 서로 싸우는. 지배를 위해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싸운다. But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기술이 play. 우리 player role 하면 역할을 하다 라는 뜻이었죠.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게 두 역할 다 하겠다. 한 번에 다 한다는 뜻으로서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한 번에. 근데 뭐 하면서? displacing. 대체하면서 worker를, 그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근데 뭐 하는 동시에? simultaneously. raising demand. 수요를 올리는 동시에 그 노력에 대한,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수요를 또 올리는 동시에 대체를 하겠다는 거잖아? 경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displace worker 여기를 좀 풀어 쓰자면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it displac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is은 뭘까요? 테크놀로지입니다. 방금 너무 놀린 것 같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두 가지의 힘이 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건데요. 근데 우리 그 기술은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키포인트. 여기가. 좀 기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좀 더 읽어볼게요. This interaction, 이러한 상호작용은요. help explain. 도와줍니다. 설명하는 것에 도와줍니다. 우리 동사 원형 목적으로 올 수 있다고 했죠. 설명하는 걸 도와준대요. 무엇을? Why past worries about automation were misplaced? 왜 자동화에 대한 지난 걱정들이 misplaced, 이제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도움을 된다라는 거겠고요. Our ancestor, 우리의 조상은 had predicted, 계속해서 예측을 해왔어요. 잘못된 그 싸움에 대한 잘못된 위너를 선택을 해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히어로와 빌런이 있다고 했을 때 히어로가 대체하는 힘이었고요. 빌런이 보완하는 힘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과거 조상들은 다 히어로, 대체하는 힘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뭐 하면서? underestimating. 과소평가하면서 꽤 많이 과소평가했네요. How powerful the complement force would prove to be or simply ignoring that fact together. 얼마나 강력한지 그 보완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만큼 뭐 강력하다고 증명이 될지를 좀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simply that ignoring that 무시했겠죠. Simply ignoring that factor altogether. 그냥 그 순전히 그 요소를 무시한 거야, 그냥. It also helped to explain why economists have traditionally been dismissive of the idea of technological employment. 이것은 또한 도와줍니다. 우리 help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도 가질 수 있고요.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도 도와준대요. 뭐를? Why economists have traditionally been dismissive of the idea of technological employment. 경제학자가 전통적으로 dismissive, 무시하는 그 기술적 실업에 대한 생각을 전통적으로 왜 무시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re appear to be some limit to the substituting force, leaving lots of tasks that could not be performed by machines, and a growing demand for human beings to do them instead. 또 정답이 나왔겠죠? 마지막 문장에서 되게 미괄식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글이. 자, 보겠습니다. There appear, 거기에는 있대요. 뭐가? 확고한 한계가 있대. limit, 한계. 뭐에 대해서? 그 대체하는 힘에 대해서 확고한 한계가 있다. 뭐 하면서? Leaving lots of tasks, 많은 과제를 안겨주면서. 근데 어떤 과제냐? That could not be performed by machine. 기계로서는 수행이 될 수 없는 많은 과업들과 and a growing demand.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요래요. 이 투부정사 앞에서 for 명사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되었습니다. To do them instead. 그것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증가하는 수요로 보여지겠죠. 그것이 남겨졌다. 즉, 흐름을 잡아볼게요. 원래 대체하는 힘과 보완하는 힘, 이 두 가지가 일의 미래를 좌지우지했던 건데요. 근데 기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야. 대체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대체하는 힘만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의 발전으로서 뭐 이런 직업이 사라질 겁니다. 이게 안 될 거예요.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라 오히려 기계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빈칸 채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미래는 두 가지 힘에 의존하는데요. 첫 번째, 대체하는 힘에 의존한다. 두 번째는 보완하는 힘에 의존한다. 기술은 일자리를 빼앗는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 노동 수요를 창출하는 양면적인 역할을 했고요. 과거에 자동화에 대한 우려가 빗나간 이유는 이 보완적인 힘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동력을 단순히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대체하는 힘에는 한계가 존재하고요. 기계가 수행할 수 없는 과업은 여전히 많고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인간의 수요는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확대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스르륵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겠죠? 그랬길 바라면서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23번 글의 주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지 먼저 볼게요. 1번 Economic benefit of using renewable energy. 경제적인 이점이래요. 뭐에 대한? Using renewable energy.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인 이점이었고요. 두 번째, environmental issues from solar panel installation. 환경적인 이슈인데요. 문제점 혹은 이슈, 쟁점이라는 뜻이겠죠. 뭐로부터 해? 태양광 패널 설치로부터 해. 우리 이 단어는 다 알고 있겠죠? 우리 이미 작년 거에서도 배웠던 단어입니다. 3번 Reasons why placing solar panel in space is impractical. 이유는 이유인데 왜 태양광 패널을 우주에 놓는 것이 실용적이지 못한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4번 Ways to cope with the challenge caused by space debris. 방법은 방법인데 to cope with. 이 친구는 지난번부터 얘기 드렸었습니다. 아이고. deal with랑 동일한 뜻이라고. 무엇을 상대하다. 뭐 아니면 대처하다 이런 뜻 정도 되겠죠? 뭐를 대처해? The challenge. 난관. 문제점을 대처하는 거겠죠? 우주 파편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 이렇게 뜻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Efficient solution for reducing the cost of space exploration. 효율적인 해결책이래요. 뭐에 대한? 줄이는 것에 대한 우주 탐사의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네요. 뭐 이제 보자면 보통 에너지 같은 얘기, 뭐 솔라 패널은 제대로 나왔고요. 아니면 우주까지, 우주와 솔라 패널, 에너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지가 모여있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일단은 바로 올라가기 전에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conceivable, 생각할 수 있는. collapse, 붕괴, 실패란 뜻인데 추가적으로 폭락이란 단어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치는 발사하다. 그리고 시작하다. 이 정도의 뜻을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maximize, 최대화하다. atmosphere, 대기. 대기권 할 때 그 대기예요. assume, 가정하다. step하면 가팔은 급격한이란 뜻이고요. maintenance, 얘는 유지, 보수란 뜻입니다. 에이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이커 그대로고요. radiation, 방사선. endure, 견디다. extreme, 극단적인. constant, 지속적인.
advanced, 고급의. 모금 발전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close, 천, 뭐 헝겊 이런 뜻이죠. 이 정도 단어 보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is conceivable. 그것은 생각할 수 있대요. 대절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겠죠. 대절은 끝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In a world where solar panels are incredibly expensive and there's an extreme collapse in the cost of launching objects to space, you might want to maximize your energy per panel by putting them above the atmosphere.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 관계부사로 연결하겠습니다. 관계부사. 어떤 세상? 솔라 패널이 우리 태양광 패널이요. 태양광 패널이 믿을 수 없게도 우리 막 incredible 이러잖아요. wow, unbelievable, incredible 이러는 것처럼 놀라운, 엄청나게 라는 뜻이고요. 엄청나게 비싸대. 그리고요. There's an extreme collapse. 극단적인 붕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붕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폭락이란 뜻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폭락을 얘기했었던 거고요. 근데 뭐의 폭락? 비용의 폭락이긴 한데요. 비용의 폭락인데 여기 보니까 우주로 가는 물체야. 우주로 물체를 보내는 것에 대한 비용 삭감인 거겠죠. 이런 세상이 있을 때 실제로 지금은 그렇지 않죠. 태양광 패널이 훨씬 싸겠죠. 이 우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세계에서는 You might want to maximize. 여러분들은 원할지도 몰라요. 최대화하는 걸 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뭐마다? 여기 per이라고 쓰면 뭐뭐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패널마다. 그러면 여기서는 패널당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패널당의 에너지를 최대화시키길 원할 수도 있어요. 뭐 함으로써? By putting them above the atmosphere. 그것들을, 우리 그것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뭘까요? 뭐겠어? 당연히 패널이겠지. 근데 여기는 패널스가 맞겠죠? 그것들이니까. 패널당 에너지를 최대화하길 원할지도 몰라요. 뭐 함으로써? 그것들을 대기권으로 보냄으로써 뭐 패널을 보내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물체를 저기 우주권으로 발사시키는 게 굉장히 금액적으로 폭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태양광 패널이 싸니까 더 가까이에서 태양을 쏴서 광을 이제 획득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설치해서 우주에다 설치해서 하면 에너지 효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라고 지금 가정을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가정을 해준 겁니다. But 그러나 현실을 딱 깨우치게 해주네요. 그러나 panels are cheap. 일단은 싸요. 패널은. 아까 그쵸, 비싸다고 했었죠. 패널이 비싸니까 우주로 보내는 거지. 태양광을 받기 위해서 비싼 만큼 보내가지고 더 가치를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일단 패널은 싸고요. 그리고 even if we assume pretty steep drop in the cost of space launch, the numbers don't add up. 그래, 너 말대로 even if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인데 뭐에도 불구하고 we assume pretty 우리가 가정합니다. 꽤 급격한 하락이에요. 우리 요거는 아까 위에 있었던 이 친구랑 똑같은 의미였겠죠. 급격한 하락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뭐에? In the course of space launch 우주에 발사하는 것에 급격한 하락이 있었다고 그래 가정을 해보자. 근데 그래도 the numbers don't add up 우리 add up이란 단어 자체가 add up이라고 하면 앞뒤가 맞다라는 뜻이야. 아이고 앞뒤가 맞다 아니면 뭐 말이 되다 요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don't add up 이랬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겠죠. 그 수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This become especially clear 이것은 또한 특히 명확해질 거래요. 언제? When you start to think about maintenance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뭐를? maintenance 유지보수를 생각했을 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얘가 어느 정도 근거겠죠, 얘도. 더 읽어볼게요. Try to imagine acres upon acres of glass panels in space, likely hit by intense radiation and bits of space debris while enduring the extreme heat of constant sunlight. 휴. 생각해보래요. 뭐 면적당의 그 유리 패널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hit by intense radiation 부딪히는 거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야. 생각해봐라. 우주에 있는 유리 패널의 그 면적당의 유리 패널들을 다 생각해보래요. 정기적으로 고통을 받겠죠. 뭐에 의해서? intense radiation 극심한 강렬한이라는 뜻이에요. 뭐 극심한 강렬한 방사선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요. 또한 and bits of space debris 파편이라는 뜻이죠. 우주 파편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뭐 하면서 while enduring the extreme heat of constant sunlight 지속적인 극도로 더운 열기에 견디는 동시에 즉 이 문장을 조금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에를 같이 얘기를 하자면 분사 구문으로서 쓰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hit이 pp였겠죠. 과거 분사. 그래서 받는 거야.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극심한 방사선과 우주 파편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하는 동안에 여기에는 여기 they are이 숨어져 있겠지. they는 여기 glass 패널을 말하는 거겠고요. they are이 숨겨져 있는 상태. 이렇게 문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의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They will have to be repaired and cared for either by astronaut or an army of advanced robots. 그들은 해야만 할 것이래요. 수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받아야 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Either by astronaut or an army of advanced robots.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법 나왔죠? Either A or B. 뭐였죠?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상관접속사 구문이었고요. 색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핫핑크로. 상관접속사입니다. 상관접속사의 종류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종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문법적인 특징이 있었죠. 그 특징이 뭐야? A, B 이렇게 성으로 연결되는 건 문법상으로 대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볼게요. 일단 either A or B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란 뜻인데 일단 astro는 누구에 의해서? 우주 비행사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극도로 발전된 로봇의 군단에 의해서거나 선생님 지금 문법적으로 동등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by가 생략된 꼴이겠죠. 어차피 동일하니까 하나는 생략해 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영어에서 생략 많이 배웠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대등한 구조로 봅니다. 둘 다 by의 목적어로서 쓰일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문법상으로 대등한 구조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둘 다 이제 유리 패널을 케어하고 리페어하는 주체겠죠. 그런 걸로 상관접속사, 그런 purpose로 상관접속사로서 연결되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자, 그리고 이어가자면요. Solar panels in Australia can be cleaned by teenager with a spray bottle and a cloth. 호주에 있는 솔라 패널 같은 경우는요. 깨끗이 청소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10대들인데 그냥 스프레이 바틀, 우리 분무기나 헝겊 이 두 가지를 가지고도 청소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가정이 나왔어요.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우주로 발사하는 건 굉장히 싸졌대. 따라서 태양광 패널을 우주로 보내자. 이러면 더욱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라고 했었어. 근데 이거는 참 꿈이었구나. 이게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실제로 돌아오 볼게요. 실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가설이 틀렸던 게 태양광 패널이 값쌌죠. 그리고 아무리 우주로 발사하는 게 금액이 떨어졌다고 한들 이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첫 번째가 메인테넌스였어요. 유지 보수 측면에서. 첫 번째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근거가 유지 보수 측면에서 안 좋다고 했어. 왜냐? 우주로 발사하는 순간 그거 수리하고 고치려면 진짜 우주 비행사 보내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장비를 보냈었어야 됐어요. 근데 실제로 호주에다가 해놓으니까 10대 청소년도 할 수 있다며. 이런 유지 보수 측면에서 얘가 애접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재미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왔잖아요. impractical. 실용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죠. 첫 번째는 값싸지 않다. 이유 드리니까. 값싸지 않다. 값싸다. 애초에 패널이 싸다. 두 번째는 유지 보수가 우주로 보내면 굉장히 난해해진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하고 끝낼게요. 태양광 패널이 비싸고 우주 발사가 이상하네요. 발사 비용이 극단적으로 폭락이 있는 세상에서는요. 태양광 패널을 우주에 설치해서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근데 현실은
패널의 가격이 저렴하고요. 설사 발사 비용이 크게 뭐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설상 낮아진다고 해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주 패널 같은 게 강한 방사선과 우주 파편, 뭐 극한의 태양열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비가 필요해요. 근데 정비 인력이 우주 비행사나 첨단 로봇 군단이 필요한데 실제로 호주에 있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분무기와 한 것만 가지고도 10대 청소년도 청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상상이 굉장히 unrealistic 했었다라는 얘기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뭐 꽤나 재밌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로 23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24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글의 제목이니까 제목 선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rawing distant lines, is it appropriate? 그리는 거래요. distant, 분별하게, 구분 짓는 선을 그리는 것. Is it appropriate? 적절합니까? 이것은 적절한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두 번째, stick to your ideas, listen to your heart. 너의 생각을 stick to 해라. stick to라고 하면 뭐뭐를 고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의 생각을 지켜서 그리고 너의 마음이 따르는 걸 들어라. 너의 마음을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what should be done to improve IQ testing? 어떤 게 행해져야 됩니까? 뭐 하기 위해서? IQ 테스트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IQ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이었고요. 4번, accepting differences, how to live in harmony.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다? in harmony, 조화를 갖춘 채로, 조화를 이룬 채로 살아가는 방법이란 뜻이네요. 5번, myths and truths about human cognitive abilities. 뭐 미신과 거짓과 사실, 뭐에 대해서?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거짓과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뭔가 어찌됐든 인간의 능력 혹은 뭐 인간의 사회성 등등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continue, 연속체란 뜻이고요. descriptor, 기술어. 근데 기술어라는 게 뭐다? 묘사하는 거나 설명하는 걸 의미해요. distinction, 구별. dramatically, 극적으로. damaging, 해로운. borderline, 경계선. endless, 끝없는. dim 하면 간주하다라는 뜻이에요. 렌즈는 범위. meaningful, 의미 있는. level, 분류하다. cognitively, 인지적으로. impaired, 손상됨. unfold, 접는 게 아니라 접지 않는다, 즉 전개된다라는 뜻이고요. Oh, what's that? Sorry. 전개되다. 마지막 advantage, 이점이란 뜻으로 단어 마무리하고요. 바로 위로 올라가 봅시다. 갑시다. 이 질문 좀 재밌어. 재밌게 읽어주세요. Everything in the world is just on a continuum, whether in speed, size, or any other possible descriptor you could think of. Everything, 모든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On a continuum, 연속체에 존재한다. 즉 연속상에 존재한다 라는 뜻이겠죠.
연속상에 존재한다. Whether in speed, 속도, size, 크기, or any other possible descriptor you could think of. 어떤 다른 가능한 기술, 묘사어입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측면에서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트로덕션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말이니까 뭐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 뭐 여기까지 그어도 되는데 저는 너무 그으면 어지러울까봐 여기까지만 그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어도 상관없어요. 연속선 상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Still 여기서는 그러나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We create and mindlessly adopt sharp distinctions, and those distinctions change live for more dramatically than marginal differences ever do. 우리는 만든대요. 그리고 mindlessly,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채택한대. 무엇을? sharp distinction, 날카로운 구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은요, change life, 삶을 바꾼대. 그것도 어떻게? far more dramatically. 우리 비교급 강조 나왔죠? 이렇게 쓰면 비교급 강조란 뜻입니다. 훨씬 더 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킨대요. 뭐보다? marginal differences. 여기서는 marginal 하면 뭐 근소한 혹은 원래 미미한이란 뜻이에요. 변화가 없는 근소한 차이, 미미한 차이, 미비한 차이, 뭐 중요하지 않는 차이라는 건데 이런 차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낸다, 변화를 시킨다라는 거겠죠. Indeed, 실제로 all differences are arbitrary. 모든 차이는 뭡니까? 자의적이래요. 좀 독단적이라고 합니다. But 그러나 drawing hard lines between categories hides these arbitrariness and can be severely damaging. 그리는 거래요. 동명사 주어겠고요. hard line, 두꺼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성 매직으로 찍 그은 거, 네모나게 그런 선을 말하는데요. 그런 뚜렷한 구분선을 만든 겁니다. 분류 사이 속에서 분류별로 뚜렷한 구분선을 긋는 것은 뭐다? hide, 숨기는 겁니다. 이러한 자의성, 아까 말했죠? 자의성을 숨기는 거고요. 그리고 can be severely damaging, 어떨 수 있다?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뚜렷한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Drawing hard line between categories.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구분을 짓는 게 자의성을 숨기고 심각한 해로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 여기서 끝낼 수 없으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I call this withholding damage the borderline effect. 나는 말합니다. 이 결과적인 damage, 손상은요, borderline effect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뭐 경계선 효과겠죠? 경계선 효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The examples are endless. 뭐 예시는 끝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someone's IQ is 69 and someone else is 70. But only the score of 70 is deemed to be within the range of normal. 자, 뭐냐면요. 누군가의 IQ가 69라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IQ는 70이래요. 지금 이 둘의 차이는 1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나
오로지 the score of 70, 70이라는 스코어만이 is deemed to, 여겨진다고 하네요. 뭐로써? within the range of normal, 정상의 범주에 있다라고 여겨진다. is deemed to 뭐뭐로 여기다. sorry. 그쵸? 1차이밖에 안 나는데 70까지만 정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we don't have to be statisticians to know there's not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69 and 70. 우리는 뭐 통계학자는 아니죠. 우리는 통계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o, there is not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69 and 70. 69랑 70 그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는 뭐 통계학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Yet, 그러나 once the person with the lower score is labeled cognitively impaired, his or her life will unfold differently than the person with a 1-point advantage. 그러나 일단 한번 그 사람이 또 lower score를 가진 사람이 분류가 돼요. 이제 레벨링이 붙이다.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impaired, 손상됐다라고 낙인을 찍히는 순간 his or her life will unfold differently. 그나 그녀의 인생은 전개될 겁니다. 다르게 전개될 거예요. 뭐보다? 사람보다. 1포인트 조금 더 높게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네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이번 글의 소재. 경계선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분을 짓는 겁니다. 뭐 A부터 B까지가 뭐 공부 잘하는 사람, C부터 D까지는 중간, 뭐 E부터는 뭐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순간 B랑 C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B고 쟤는 C인 거야. 이게 하드라인으로 굳어지는 순간 이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borderline 이펙트의 가장 큰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장점이 아니라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완전 선 딱 그어버려. 쟤는 저런 사람인 거야. IQ도 얘기했잖아요. 난 69고 쟨 70이야. 나랑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나는 비정상이고 쟨 정상이래요.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정상의 삶이 된다니까?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지금까지는 다른. 그래서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드라인을 그리는 거, 경계선을 만드는 거, 이런 게 적절한가요? 옳은가요? 라고 예시를 친절하게 들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답 몇 번? 1번 찍고 넘어갈 수 있겠죠. 뚜렷한 구분선을 그리는 것은 적절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세상 모든 것은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무심코 뚜렷한 무엇을 만들어요? borderline, 뭐 경계선 혹은 뭐 구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분선을 만들고 이를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 근데 이러한 구분은 훨씬 더 극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데요. 그게 바로 borderline effect, 경계선 효과라고 했습니다. 모든 차이는 본질적으로 arbitrary해요. 자의적이고 독단적이고 뭐 임의적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여러분들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의적이에요. 근데 경계선을 긋는 순간 이 임의성이 감춰지고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뭐 해로움이 발생합니다. 왜냐? 이런 경계선 구분은 아주 작은 차이를 과도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IQ 69와 70의 차이는 사실상 무의미하지만 1점 차이로 인지 범위의 차이가 생기면서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겠네요. 자, 이번 24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챕터 1
20번부터 24번까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이 바로 올라올 겁니다. 29번부터 진행되는 문항 꼭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고생하셔야 되고요. 안녕.